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홍식입니다. 감정가 6억 4천에서 2억 8천 뚝 떨어진 반값 3억 6천에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2003년식 건물로 연식이 조금 됐는데요. 무조건 손을 봐야 될 물건입니다. 따라서 수선 비용을 생각하여 입찰을 해야 되겠죠. 취득 후 수선해야 하는 방향과 예상 비용 등 그런 이야기와 권리가 하자가 없는지, 적정한 금액인지, 수익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건지 위치입니다. 이 블록 자체가 낙후된 동네여서 추진위가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남구 지역은 낙후 지역이 많습니다. 구역이 지정된 월산 신우 재건축,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간 월산 힐스테이트, 서동 재개발 등 재개발 재건축의 유동성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건너편, 그러니까 길 건너편 쪽으로 신축 다가구 주택 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 전통시장이 무등시장이 아직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화정, 땅촌, 농선, 농성, 광천으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홍암, 금호동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을 갖춘 위치이기도 합니다. 네, 내부 구조 알아보시겠습니다. 1층이고요. 주차는 원래 이 공간이 2대 해서 4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여기가 막혀 있는 상태죠. 여기를 복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관 입구로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실에서 여기가 현관, 여기가 현관 해서 총 이렇게 가구 구조가 1층은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방 2개와 거실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2층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 계단에서요. 여기가 현관, 여기가 현관 이렇게 되겠네요. 현관이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방 2개와 거실 하나 구조, 욕실 하나의 구조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3층입니다. 3층 역시 현관 한 가구죠. 한 가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요. 방이 하나, 둘, 셋, 4개 있고요. 주방이 따로 이렇게 크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되겠네요. 여기가.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가 안방이네요. 여기가 안방이어서 이쪽으로 안방 전용이고 공용 욕실이 또 하나. 그러니까 욕실 총 2개네요. 여기는 임대를 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동일하게 잡을 겁니다. 왜? 엘리베이터 없이 3층이기 때문에 이따 제가 그냥 3룸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72234 주월동 소재이고요. 감정가 6억 4천에 책정되어 2회 유찰된 반값 3억 6천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건물 가치를 2억 3천으로 토지를 4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건물은 그냥 서비스고 땅값도 할인된 가격이겠죠. 3억 6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실거래가를 통해서 감정가가 맞는지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물건지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 지역은 노후도가 있는 건물들이라서 실거래가 중 건물 금액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실게요. 749만원에 바로 앞 토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22년 8월달에 거래가 됐는데요. 1986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가 됐는데 건물값은 생각하지 않고 3억 2천에 거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당 여기는 749만원, 그리고 우리랑 조금 비슷한 지역이죠. 733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23년 3월달에 코너죠. 여기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우리보다 입지적으로는 상권 이쪽이 조금 더 낫거든요. 나은데 일단 토지 조건은 더 상황이 안 좋죠. 보시면은 토지가 3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토지 활용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이런 토지들은. 그리고 90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2억 2천에 거래가 됐네요. 조그만한 토지겠죠. 그래서
우리 토지보다는, 우리 물건지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못해도 평당 7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700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는데, 파업 감정된 우리 물건 토지는 74평, 즉 평당 540만 원에 감정이 되었고요. 주변 사례랑 비교해 보면 조금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지금 3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건물은 공짜에다가 평당 486만 원에 취득할 수 있으니, 취득 후 대수선을 통해 밸류업을 조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거든요. 22년도에 거래된 물건 한번 보실게요. 제가 파악을 미리 해뒀었는데 22년도 여기 이 건물 한번 보실게요. 97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보시면 옛날 건물입니다. 옛날 건물이고 오래됐죠. 근데 이거를 대수선을 통해 가지고 건물을 밸류업을 한 후에 이렇게 평당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거래가 됐는데요. 보시면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이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외단열 교체가 됐죠. 벽면 외단열 교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창문 샤시 교체하고 지붕 일부 조금 수리했죠. 원래 이게 기와 지붕이었는데요. 요거는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위쪽으로 해서 징크로 해서 수선을 한 것 같아요. 수선을 한 것 같고, 1층도 전체적으로 여기 통창들 교체 정도 하고, 뭐 내부도 수선이 약간은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폐수선 후에 22년도에 97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물건도 이렇게 엑시트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죠. 네, 우리 물건지입니다. 보시면 외단열과 외장 마감재 이렇게 교체를 조금 해야 되겠죠. 대수선을 해야 되고, 창틀 크기는 적당해요. 크게 빠져 있어서 이 창틀은 샤시 교체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부에 계단실 제가 현장 가서 봤는데요. 큰 누수도 없고 페인트 정도 마감을 조금 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가구 내부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내부 몰딩이나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살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임차를 하시는데 수월하실 테니까요. 내부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 정도만 하면 거의 임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네, 코너 쪽 제가 조감도를 뺀 건데요. 보시면 여기 외장재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창틀도 다 교체를 해서 조금 깔끔한 느낌이 들게끔, 외장재 색깔은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지만 조금 밝은 톤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어 부분 창틀은 조금 키웠으면 해요. 그래서 조금 키워서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우측면도 여기 털어버리고, 주차장이거든요. 2대 될 수 있습니다. 대장상. 그래서 여기 털어버리고 조금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그냥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터버리고 여기 주차장으로 한 대, 이렇게 2대 직렬 주차로 될 수 있게. 그리고 이쪽 한번 봐볼게요. 이쪽도 여기를 터버리고 원래부터 여기가 2대가 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총 4대니까요. 충분히 주차 요건은 여기가 주차가 안 좋으니까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임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4대 정도는 될 수 있게, 그리고 주변으로 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면서 조금 깔끔하게 내부 페인트 칠하고 외장재 조금 교체하면 임차하시는 데는 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고 또 투자해야 되고 이러는데 돈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차후에 내가 이렇게 해놓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냐,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주변 시세 및 평당 임대료부터 돈을 따져봐야 되니까요.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주변 평당 실거래가는 아까 확인하셨죠? 75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료는 원룸이 35만 원, 투룸이 45만 원, 쓰리룸이 60만 원입니다. 신축 기준으로 제가 봤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할 거니까요.
이것을 토대로 예상 임대료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는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원 이렇게 잡았고요. 5개 호실 있죠. 3룸이 월 300만원 나오죠. 그러면은 연총 3,600만원 소득이 발생한다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예상 임대료까지 뽑았고요. 실제 투자금 및 수익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 최저가 기준입니다. 입찰가 아닙니다. 3억 6천으로 기준을 잡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취득세, 법무비, 그 다음에 인수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이런 기타 비용, 이 명도비 역시 매번 설명드리지만 상제 집행까지 갔을 때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 비용으로 잡아야 되니까요. 총액은 3억 7,6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대출은 50%까지는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3억 2천 실행을 하시고요. 감정가의 50%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투자금 5,600만 원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공사비용, 대수선 비용, 외장재 대수선하고 하는 거 2억 5천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3억 600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대출을 더 받으면 되겠지만 이 정도 금액에서 바운더리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는 마찬가지 5.2%로 잡았고요. 원리금 균등상환 40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은 1,664만 원 나오네요. 대출 3억 2천 실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3억 600만 원이 내 돈이 들어갔습니다. 대수선까지 완료했어요. 그랬을 때 월세가 3,6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순소득 1,944만 원, 수익률은 6.4% 나옵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에도 월 300만 원 나오니까요. 적게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월 158만 원씩 균등 상환 하시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시세 차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봐야 되겠죠. 대수선을 해놓고 임차가 원활히 맞춰져 있고 수익률이 잘 나오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8억 5천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향후 시세 차익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가액 6억 1천만 원. 왜냐면 공사비용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법무비 낸 것까지 하면은 6억 1,500만 원 되겠네요. 취득가액이 이렇고요. 그러면 예상 우리가 적어도 8억 5천에는 엑시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억 5천에 엑시트 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요. 12억 원 이하는 양도세가 없죠. 주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양도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시세차익이 2억 3,50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2억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최소 2억 정도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 7.6%의 따로 매도 수익률입니다. 매도 수익률이 발생하고 저는 한 5년 정도 보유하시다가 수익 조금 보고 계시다가 적정한 시기 만나서 엑시트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38%의 매도 수익률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자 지출액은 왜 안 잡았냐면 월세에서 충당이 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런 거 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잡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자 비용도 내 돈이 나간 것이니까요. 하지만 요거는 월세에서 충당됐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봤으니까 이자 지출액은 잡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한 6억 대략 6억 2천 정도 뭐 대출 금액이랑 해서 들어가게 되면 공사 비용이랑 나중에 8억 5천 정도 이상은 엑시트 할 수 있으니까 시세 차익이 굉장한 거죠. 5년에 2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 현황입니다. 말소 권리 이외에 인수되는 권리 없이 깨끗이 다 사라집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04년 12월 23일이고요. 전부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고요. 주거 임차인 전부 배당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받지 못하니까 명도 협상 원활하게 잘 하셔야 되겠죠. 저희랑 진행을 하면 도와드리니까요. 맡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물건은 대수선을 통해
6%대 수익률을 보면서 5년 정도 보유하시다가 2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현금 3억 5천 정도는 필요하셔요. 그래야 투자가 가능해야 그런 분들한테는 딱 맞는 물건이거든요. 이 부동산의 현상만을 보고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한마디로 선택지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건들을 파악하셔야 되고 예측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구독자님들의 시야를 조금은 넓혀 드렸으면 저는 오늘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김홍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